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챔 콜콜콜의 이민 멘토입니다. 시장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더 많이 큰 폭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월달 상승분을 거의 반납을 하고 있는 상태고, 코스닥은 조금 더 빠지니까 1월달 상승분까지도 거의 반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시장이 빠짐으로써 이런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너무 과도하게 빠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제 오늘 이틀 정도 많이 빠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에서 이제 본인들의 이제 투자자님들의 멘탈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거기다가 원래 내 계좌에 수익이 이만큼 나 있다가 오늘 같은 날 그 수익이 거의 절반이라든지 아니면은 내 본전까지 돌아왔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조금은 심리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심리에 따라서 아마 오늘 투자 심리도 좀 얼어붙어서 매도도 좀 심하게 나오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치만요, 전체적인 시장에 문제점이 있어서 빠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전쟁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요. 전쟁에 의해서,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에 의해서 유가에 대한 피해를 좀 받을 수는 있겠지만 뭐 그거에 대해서 말고는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보자. 지금 일단은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려 있어서 아마 많은 공포심이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시장 상황을 좀 더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요게 지금 월봉입니다. 보시다시피 2월 달에 상승한 폭을 지금 1월 달에 거의 반납을 했습니다. 오늘 좀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했고요. 이런 식으로 서킷 브레이커까지 나온다면 약간은 좀 공포가 있을 수 있는데 좀 과거로 시계를 돌려볼게요. 과거로 돌려보면 요때 7, 8월 때 있죠, 여러분들. 요때도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해가지고 요때 시장이 서킷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15개월, 16개월 만에 서킷 브레이크가 한 번 더 걸리는 건데 우리가 또 한 1년도 더 된 얘기라서 좀 생각은 안 나시겠지만 그때도 시장이 이틀 연속 폭락이 나와서 굉장한 공포에 휩싸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장이 또 좀 눌려주다가 이렇게 반등을 좀 해주죠. 예, 결론적으로는 시장은 눌림은 있을지언정 반등은 해준다 이거죠. 결국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오늘의 하락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일봉으로 돌아가자면요. 일단 이틀 연속 하락이 나오면서 지금 중요 지지선들을 일단 깼거든요. 21선까지 깨면서 음봉이 나오고 일단은 거래가 정지될 정도로 브레이킹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심각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매도를 안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요. 일단은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고점이 올라갔을 때 현금 보유를 왜 안 하셨냐. 요때 현금 비중을 갖고 있었으면 오늘 같은 때 현금으로 좀 싼 종목을 살 수 있지 않냐라는 건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냉철하게 봤을 때 지금 상태에서는 현금을 마련하기도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말 사이에 전쟁이 터졌고요. 그 전쟁 여파로 어저께 8%, 그다음에 오늘 지금 현재 10%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빠지면 매도의 버튼에도 손이 쉽사리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땐 극소수로 보여지고요. 현금을 왜 안 가지고 있었냐 이 말은 저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냉철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남은 기회는 한 번밖에 없거든요. 주가가 이런 식으로 지수잖아요. 지수가 이런 식으로 쭉 빠지면요. 계속해서 빠지는 건 없어요. 보시다시피 2월 달에는 좀 특이했습니다. 맨날 같이 올라갔지만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하락을 하지 않고 내려가다가 기술적 반등이란 걸 한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3월 달은 2월 달처럼 이런 식으로 시장이 좋지만은 않을 겁니다. 제가 2월 초반에 나왔을 때도 시장을 조정에 대비하자라고 해서 많은 질타를 받았었는데 사실은 제가 틀리고 시장이 쭉 위쪽으로 쐈죠. 근데 3월 달은 조금 달라요. 이틀 연속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좀 이어가자면 현금을 마련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예측이 돼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해야 되냐?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매일같이 내려가는 지수는 없기 때문에 내려가다가 기술적 반등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또 상승이 시작이니까 7,000포인트, 8,000포인트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제와 오늘 이틀 공포를 겪으신 거를 기억을 하셔가지고 그때 어느 정도의 수익 난 부분은
현금 최소 10%, 20%를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이미 늦었어요. 지금은 현금으로 바꾸는 건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내일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지금은 현금으로 바꾸시는 게 아니고요. 양봉이죠. 빨간색 양봉으로 바뀔 때 현금으로 바꿔놓으시는 게 지금은 유리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일단은 시장을 좀 살펴보자면 요게 지금 수급이에요. 수급 상황인데 요거 그림을 좀 없애고 그냥 요걸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이 어제만큼은 매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거래로 본다면 1조 4천억 원 정도 매도를 진행하고 있고, 그거를 매수의 주체는 현재 금융투자, 아마 ETF 자금이겠죠. 금융투자와 연기금, 그다음에 개인이 한 2천억 정도 받아내고 있고요. 그나마 저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게,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도망가질 않고 있어요.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코스닥이 더 많이 빠지는 상황에서도 외국인들은 현재 1,500억 정도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는 건, 결국엔 시장이 정상화로 돌아간다면 코스닥으로 매수가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틀 연속 빠지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팩트를 꼭 전달을 드리고 싶었고, 다만 어제처럼 외국인들의 정말 무지성 매도라고 하죠. 무지성 매도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버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빠지냐?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악재는 딱 한 가지밖에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2월 달에 너무 이격도를 높인 상태로 너무 급하게 올라온 거예요. 그거 하나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결국엔 조정을 받게 되면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틀 연속 조정 나오는 거 물론 괴롭고 정말 내 계좌 쳐다보는 거 힘들고 하시겠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제가 봤을 땐 지금은 주식시장에서 한 발자국 정도 좀 멀리 떨어지신 다음에 약간은 정상화가 돌아왔을 때 그때 다시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시장이 워낙에 좋았고요. 6,500포인트도 막 넘어가는 정말 불장일 때 그때 들어오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로 어떻게 본다면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죠. 금요일부터 빠졌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분들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의 전체적인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미국 시장도 크게 빠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떨어진 폭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올 때도 빨리 올라옵니다. 그거는 확실히 기억하세요. 조정이라는 건요, 우리가 2024년도 11월과 12월에 늘 이렇게 횡보장으로 지지부진하게 맨날 안 갔던 장 있잖아요. 그런 조정이 힘든 거고요. 차라리 이렇게 한 번에 세게 조정 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세게 조정이 온 만큼 반등도 세게 올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매도를 걱정하지 마시고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싸게 구입을 할까, 이것만 고민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인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종목 상담을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밑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02-3153-2641로 지금부터 전화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좀 많은 분들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지금은 종목에 대해서 좀 마음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많이 받아보셔야 되고, 전화 상담이 좀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설경제TV 검색하신 다음에 가지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그것도 차례대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운 내십시오. 일단은 저희는 잠시 안내사항 보고요. 저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갈수록 그렇게 막 이렇게 막 반등을 해주려는 느낌은 안 드네요. 오전에는 좀 버텨주나 했더니 좀 많이 밀리는데, 저는 좀 너무 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밀린다, 좀 황당할 정도로 밀린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시장에는 좀 용기를 내시는 게 좋습니다. 용기를 내라는 건 뭐 매수를 급하게 하자라는 것보다는 그냥 내 종목을 빨리 팔고 떠나자, 이렇게 용기를 잃지 마셔라라고 다시 한번 좀 간곡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첫 번째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힘드시죠? 예. 아유, 어떤 종목이세요? 아난티 아난티. 네, 매수값이 지금 어떻게 되세요? 7,800원에 10%. 7,800원에 10%. 오늘 사셨어요? 아니요. 언제 사셨어요? 한 달 반, 2달 됐어요. 아, 좀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오네요. 예. 아, 가져가세요, 이거. 네. 예. 나쁘지 않아요. 뭐 때문에 사셨어요, 이거 아난티? 트럼프하고 또, 네. 김정은하고 한번 이렇게 네. 좀 가능성이 있나 해서 대북주로 샀습니다. 맞아요. 이게 대북주도 관련이 있고 또 아난티는 뭐 리조트 이런 것도 유명하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관광객, 그러니까 방한 관광객이 많아지면 얘도 수혜를 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데 일단은 얘가 추세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시청자님. 네.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였다가 이렇게 급하게 꺾였잖아요. 네. 근데 꺾였을 때 일단 말씀하셨다시피 이때부터는 갑자기 북한이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멘트를 좀 세게 하면서 좀 꺾이긴 했어요. 얘도 꺾이고 뭐 현대 엘리베이터 뭐 이런 것도 같이 다 꺾였는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팩트는 뭐냐면 요 이틀 요렇게 빠진 거 있잖아요. 네. 요거는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같이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다시 9,000원 이상짜리까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 저는 9,500원까지 일단은 좀 1차 목표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더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란 전쟁의 이슈는 제가 봤을 때 어제 정도로 좀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고 오늘은 일단 이란 전쟁이 계속 하는데 지금 이란의 이제 둘째 아들인가요? 제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선정이 되면서 그 사람도 굉장히 강성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선정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눌려주는 것 같은데 뭐 지금 우리나라만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일본도 떨어지고 있고 뭐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좀 안 좋은데 우리나라만 특별히 많이 올라와서 좀 더 떨어지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마음만 좀 케어만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저 추매를 좀 해도 될까요? 아니요. 지금은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요거는 만약에 7,000원짜리에서 자리 잡으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지금은 하지 마세요. 예, 나중에 올라가면 얼마까지 보면 될까요? 요거는 9,500원 이상짜리까지 보여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men토입니다. 예, 저기 현대제철 36,000원에 5% 가지고 있는데 네. 이거 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아, 오늘 시장 무섭지 않으세요? 오늘 뭐 보니까 뭐 35,000원 뭐 이 정도로 또 내려간 것 같으네. 맞아요. 아, 그러니까 오늘 전체 시장이 좀 떨어져서 무섭지 않으세요? 아니 내렸으니까 좀 더 추가 매수해야 되나 해서 여쭤보는. 아,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더 이따 들어가라고요? 네, 조금 더 전체적인 글로벌 정세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많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어요.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때 올라올 것 같아요. 시장이 정상화가 되면. 네. 근데 지금 얘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지수가 10% 빠지다 보니까 모든 종목이 15%, 뭐 16%, 20%다 빠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스타일이 다 다르지만 저는 추가 매수 타이밍을 언제 잡냐? 급락이 이런 식으로 나온 다음에 양봉이라는 게 한번 이렇게 빼고만이 나올 거예요. 네. 다시 이렇게 바닥 탔다가 V자 반등으로 쫙 올라올 때 그때부터 추가 매수 하시면 돼요. 이거 얼마까지 할 것 같아요? 뭐 위쪽으로요? 아니면 아래쪽으로요? 위쪽으로? 위쪽으로는 제가 봤을 때 얘 45,000원, 5만 원까지도 올라가요. 예. 네, 근데 오늘은 추가 매수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건 지금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뭐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저도 전쟁이 당장 오늘 끝날 것이다. 그런 것까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만약에 현금을 가지고 계신다면 아직까지도 신중하게 좀 매수의 타점을 기다려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한 종목 더 물어봐도 돼요? 안 돼요. 지금 뒤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 죄송해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상담은 유튜브에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유튜브 좀 올려주십시오. 남선 알미늄. 이런 종목은 어려워요. 제가 지금 종목을 치지도 않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자, 보세요. 이미 매수하신 거는 지금 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이런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종목의 상태를 보면
얘는 일단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쭉 빠지다가 올라올 때마다 어떻죠? 이런 식으로 머리카락이 굉장히 지저분한 것처럼 윗꼬리를 엄청 많이 담기죠. 예, 이렇다라는 건 얘는 우리 개인 투자자가 대응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애가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저같이 매일같이 이렇게 트레이딩하고 단타하고 뭐 스윙 매매하고 이런 사람들도 이런 종목들은 하루에 사가지고 하루에 팔고 나와야 되는 종목이에요. 예, 얘는 그래서 기업의 펀더멘탈이라든지 이 기업이 앞으로 돈을 어떻게 번다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트레이딩 종목이라는 거죠. 누군가가 이 종목을 위쪽으로 이렇게 주가를 쭉 끌어올릴 때 이렇게 거래가 쭉 들어왔죠. 그러다가 주가가 이런 식으로 횡보할 때 거래가 없고 그러다 다시 한번 윗꼬리 머리카락을 만들 때 다시 한번 거래가 좀 들어오는 전형적인 세력주의 패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340원이라고 하셨죠. 비중 20% 너무 많고요. 이번에 1340원 넘어갈 때 오늘도 넘어갔다 왔죠. 오히려 저는 1340원 딱 찍었을 때 오히려 전량 매도하셔가지고 이 금액을 20%라는 금액을 현금으로 마련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 지금 되게 싸진 종목들이 많아요. 대형 종목 중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10%, 20%씩 막 빠져 있으니까 그런 종목으로 변경하셔라. 꼭 이번 기회에 변경하세요. 네, 다음 상담도 유튜브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생명, 요즘에 이런 보험주들을 제가 좀 많이 상담하는데 탈출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 3,800원의 비중 40% 지금 팔아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일단은 이게 손이 안 나가죠. 왜냐면 3,800원에 내가 매수를 했다가 일단은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상태에서 못 팔고 내려왔는데 아, 여기서 버텨주겠지라고 했는데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지다 보니까 얘도 같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을 팔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한다면 저라면 이 종목을 지금 전체적으로 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어제와 그리고 오늘의 이 음봉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고요. 왜? 시장 자체가 지금 뭐 서킷 브레이크 걸릴 것까지 예측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냥 오늘은 웬만한 종목은 10% 넘게 빠지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의 하락은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틀 빠진 건 크게 관계가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비중이 40%나 가져가야 될 만한 종목이라는 거죠. 저는 보험주에 대해서는 크게 긍정적이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왜? 기술주라든지 테크주들, 자율주행, 2차전지, 반도체, 뭐 화학, 뭐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건데 보험주들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돈을 벌까요? 거기다가 얘를 월봉으로 볼게요. 월봉으로 보면 과거에 2017년도에 7,000원을 넘어갔다가 2018년부터는 얘는 거의 동전주 수준이었죠. 1,000원 이하, 1,000원, 뭐 2,000원, 3,000원 요 자리에다가 갑자기 증권주와 금융주가 가니까 같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목은 길게 트레이딩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오늘은 매도하지 마세요. 종목 자체가 시장 자체가 빠지다 보니까 종목이 빠지는 건데 반등이 들어오면은 4,500원 이상 자리, 4,800원 자리에서 저는 절반 정도 매도 진행하시고 좀 지켜보자. 이 종목은 길게는 끌고 가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유튜브 상담 바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흥구석유, 오늘 흥구석유도 상한가 올라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 상담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하락돼 있는 종목은 제가 뭐 종목 교체를 하든지 뭐 이렇게 코멘트를 드릴 수가 있는데 상승돼 있는 종목을 따라 붙으시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오늘 붙어가지고 얘가 올라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건 시청자님의 트레이딩의 실력과 트레이딩의 경향을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어제도 똑같은 말씀 드렸습니다. 어제 해운주, 석유주, 방산주 다 좋았어요. 그게 왜 좋았냐? 흥구석유가 석유를 잘 팔아서 좋을까요? 해상우님이 갑자기 좋아져서 올랐을까요? 방산이 갑자기 뭐 어떤 납품을 잘해서 올랐을까요? 아닙니다. 대외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올라갔을 때는 대외적인 이벤트로 해서 올라갔을 때는 그냥 매도를 하시는 게 맞아요. 예, 더 욕심을 내다가 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제 예상이 틀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여태까지 트레이딩 해보고 매수 매도를 많이 해본 이상 저라면 외부적인 변수로 인해서 정말 운이 좋게
종목이 올랐다면 저는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석유 관련된 종목들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응이 가능하시다면은 지금 홀딩하셔서 가져가시는 건 좋지만 저라면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라면 오늘 정말 뭐 이걸 오늘 따라 붙으셨으면 잘하신 거고요. 만약에 내가 과거에 물려있었던 가격도 아니네요. 오늘 만약에 따라 붙어서 3,000원 정도 수익이 단타로 났다. 단타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단타로 마무리하셔라.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상담도 유튜브 상담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오늘은 상담이 뭐랄까요? 조금은 좀 중요도랄까요? 아니면 집중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계속 요 포인트 보여드리죠. 요 이틀 연속 떨어진 거는 의미가 없다. 왜냐면 일단은 지금도 코스피가 마이너스 10%에서 다시 올라올 생각을 못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11%나 빠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들려드리고 싶고 대응법을 알려주세요라고 하셨는데 11만 8천원짜리면은 솔직히 낮은 자리는 아니거든요. 예, 제가 왜 그러냐면 두산 로보틱스는 그나마 조금 기업 펀드로 좀 들어가 볼게요. 그나마 두산 로보틱스는 실적은 좀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 확대시켜 드릴게요. 실적은 좀 나오거든요. 예, 매출은 그래도 100억 이상, 300억 막 이렇게 찍히긴 찍힙니다. 그렇지만 밑에 보시면 이제 역시나 이익은 안 나요. 모든 로봇 종목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많이 난다고 해서 종목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산 로보틱스는 로봇주들 중에서 대장주가 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두산 로보틱스가 하는 로봇 산업은 협동 로봇입니다. 치킨을 대신 구워주든지 커피를 대신 뽑아주든지. 그러면 협동 로봇이라는 게 과연 우리가 앞으로 써야 되는 산업용 로봇과 그다음에 우리가 정말 가정에서 써야 되는 휴머노이드 로봇보다 단가가 얼마나 많이 차이 날까요? 그런 생각을 좀 하다 보면 일단 두산 로보틱스 기업은 나쁘진 않지만 저는 그렇게 로봇주들 중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기는 쉽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실적이 좀 찍히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매수 타점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만 원짜리에서 좀 버텨준다면 오늘이 아니에요.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8만 원짜리에서 얘가 횡보해서 자리를 지켜준다면 저는 8만 원 초반짜리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비중은 25% 정도까지는 가져가셔도 상관은 없다라고 정리 드릴게요. 네,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제가 상당히 좋아했던 종목이었습니다. 과거에 첫사랑처럼 정말 저점에서부터 많이 좋아했었는데요. 일단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틀이 꺾여 있죠.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틀을 무시하고 본다라는 게 상당히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일단은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과거에 영광을 누렸고 앞으로도 영광을 노릴 만한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내가 아무리 7만 원짜리 고점에서 물려있다 손 치더라도요.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대장주들의 특징상 반등이 먼저 나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장은 이틀 연속 정말 공포스럽게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빠지고요.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느끼는 건 야, 내일도 더 빠지겠다. 야, 완전 나 포기야. 이럴 정도로 많이 빠지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조정에는 정말 지익 시간만 끄는 기간 조정과 아니면 화끈하게 이렇게 가격 조정을 팍팍팍 내려쳐지는 가격 조정이 있는데 가격 조정은 단기간에 많이 떨어진 만큼 단기간에 쭉 하고 올라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만약에 당장 내일이라도 반등이 들어오면 이런 미래에셋증권 같은 종목들이 먼저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왜? 과거에 이런 식으로 먼저 대장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 더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시장에 반등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부터 들어올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도망갈 필요는 없어요. 다만 지금 이제 어쨌든 국제적인 정세가 뭐 예측을 못할 정도로 너무나 왔다 갔다 편파가 심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도 지금은 일단은 염두에 두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만약에 정말로 많이 내려와서 얘가 5만 원도 깨고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얘는 매수해야죠. 이만큼 좋은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7만 원에서 물론 사셨겠지만 아마 7만 원에서 못 사서 기다리셨던 분들도 5만 원 내려오면 매수세가 들어올 겁니다. 저가 매수세가. 그래서 오늘 하락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5만 원짜리에서 추가 매수 타점을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 상담도 유튜브 상담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동국제강. 유튜브도 참 어려운 종목들 많이 갖고 계시네요. 일단은 매수가가 12,850원인가요? 12,850원. 단가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시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셨던 것 같고, 보시면은 일단은 철강 쪽, 특히나 동국제강 같은 데는 조금 볼 필요는 있어요. 볼 필요는 있는데 제가 이런 종목이 참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동국제강이라는 종목을 지금 이제 보면서 타이핑을 치면서 제가 이렇게 습습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종목 자체가 쉽지는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평소에 이런 식으로 여기 밑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거래가 많이 없어요. 예, 거래가 없죠. 거래가 없고. 근데 우리가 요즘에 이제 한창 올라갔었던 현대제철을 한번 볼까요?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거래가 같이 이런 식으로 붙어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뭐 철강의 대장주라고 불리고 있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보면 일단 거래가 조금이더라도 이런 식으로 붙어 가는데,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시가총액도 낮고 평소에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저점까지 내려왔어요. 이 이하까지. 그러니까 7,700원 아니면 8,000원 초반 라인까지는 더 이상 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올라가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올라가더라도 여기 보이시죠? 쭉 윗꼬리 맞고 떨어지는 거.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간 요 자리에서 물려있는 개인들이 지겨워서 다 팔고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얘는 냉철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12,000원짜리까지 기다리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10,000원짜리 넘어가서 1,500원 있죠, 요 자리. 제가 쭉 지우고 말씀드릴게요. 1,500원짜리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맞아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거로 감안을 해서 1,500원 넘어가시면 비중 10% 정도까지 줄여 놓으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면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1,500원짜리에서 일단은 비중을 좀 줄이셔서 현금을 챙겨 놓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 또 유튜브 상담, 삼성전자 매수가가 8만 원인가요? 대응이 있을까요? 이게 8만 원이면은 뭐 지금 매도를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이게 삼성전자에서 제가 조금은 방향을 좀 틀어볼게요. 아까 제가 코스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요 코스피 상담. 자, 보세요. 지금 떨어진다고 매도를 할 때가 아니에요. 예, 요렇게 급하게 떨어지면 급하게 반등이 들어오거든요. 예, 급하게 반등이 들어올 때 비중을 줄여야지,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는 매수나 매도 둘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왜 그러냐? 왜냐면요, 아무도 어저께의 저점이 저점인지 모르고요, 오늘의 저점이 저점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저점이 어딘지 확인을 해야 되는 시즌이에요. 그러면 저점이 어딘지 확인을 해야 되는 시즌이 언제냐? 요렇게 양봉이 요렇게 빨갛게 딱 나와줄 때, 요때가 여기 보이시죠? 요렇게 빨갛게 양봉이 나와줄 때가 일단은 단기적인 저점이라고 기술적으로 확인하는 게 맞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떨어지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아예 손을 안 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장이 반등이 들어오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 시장이 6,000포인트를 향해 달려가고 또 힘차게 달려가기 시작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삼성전자가 없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신규 매수를 좀 고민을 해보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지금 시청자님은 8만 원에서 뭐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8만 원 자리에서는 그냥 홀딩 하시고요. 저는 뭐 오늘 21선도 좀 깨면서 약간은 위협을 주고 있긴 한데, 저는 뭐 그렇게 위험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뭐 파운드리 산업에 대해서도 안 좋은 뉴스가 나오고 전체적인 악재 뉴스들이 같이 쏟아져 나오는데, 오히려 저는 이건 개미털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니까요. 일단 대기자금도 많고 일단 홀딩하셔서 저는 다시 가면 20만 원 또 돌파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맛도 유튜브 상담입니다. 대한전선, 이 종목도 제가 좀 상담을 많이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급락이 심하네요. 20%나 밀어버리네요. 이러면 좀 공포가 있죠.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마 26,000원짜리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즐기시고 계시다가 하루 만에 지금 내 본전 아니면 약손실권으로 좀 내려와서 많이 좀 멘탈이 흔들리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오늘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좀 험악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참 계속 똑같은 비슷한 말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시장은요 이렇게 눌려줄 때 용기를 가진 자가 언제나 수익을 봅니다. 그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냐? 대한전선이 하고 있는 사업을 생각을 해보세요. 예, 과연 대한전선이 오늘 20%나 빠질 만한 이유가 합당할 것인가? 뭐 대한전선의 대표이사님이 어떠한 비리라든지 리스크를 짊어질 일이 있었는가? 아니면 기업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감자를 한다든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그런 엄청난 악재가 나왔는가라고 생각하면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얘는 지금 좀 공포스럽긴 합니다만 이렇게 다시 3만 원 이상짜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전체적으로 시장에 빠지다 보니까 심리가 녹아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만 원짜리에서 사서 모았었는데 3만 5천 원짜리 갔다가 어제 빠지고 오늘 빠지니까 어떠겠어요? 이런 분들은 팔고 싶겠죠. 팔아서 지금 당장이라도 비를 피하고 싶겠죠. 그런 심리가 녹아나다 보니까 거래가 실리면서 빠지곤 있는데 저는 오늘 매도하는 거는 정말 아니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혀 겁내지 마시고요. 대한전선의 펀더멘탈, 이 전선 사업의 펀더멘탈을 생각하고 AI 가속기 센터에 대해서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겁먹지 마셔라. 이것도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상담은 잠시 쉬었다가요. 강연의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네, 저희 안내사항 잘 보고 오셨죠? 참 저도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많이 드리고 어떻게든 좀 용기를 심어드리려고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의 계좌를 여러분들이 본인들이 보고 계시면 많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방송국을 좀 들어오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냥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내 계좌만 지금 많이 마이너스가 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을 때는 한 15개월 전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세계적인 글로벌 이슈가 들어올 때 그때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오늘 서킷 브레이커 걸릴 것만큼의 시장이 빠질 이유가 여러분들은 합당하신가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뭐 정말 아픈 얘기지만 뭐 비상계엄령 사태라든지 뭐 이런 게 터졌나요? 아니면 실제로 뭐 남북 간의 전쟁이 터져가지고 뭐 어떤 사상자가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 어떤 테러가 들어와서 테러 단체가 들어와서 뭐 63빌딩이라는 빌딩이 폭파가 났다든지 정말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오늘 시장의 반응은 그런 극단적인 재료로 인해서 빠질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좀 더 차분하고 침착하게 시장을 보다 보면 오늘 시장에 빠진 건 너무 과하다. 그러면 우리에게 기회는 온다. 그러면 오늘은 절대로 겁먹지 말아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뭐 매수를 급격하게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냥 딱 한 가지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매도를 해서 도망가지 마셔라. 시장은 반등은 올 것이다 라는 걸 꼭 가슴속에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올라간 시장, 올라간 종목 자체도 오늘은 50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좀 냉철하게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바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힘드시죠? 네네. 아이고, 많이 무서워하지 마세요. 괜찮으니까. 고맙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세요? 하나오션이요. 하나오션.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14만 600원 30%. 몇 프로요? 30%요. 30%. 아이고, 네네. 이거 오늘 많이 빠졌네요, 이것도. 네네. 이거, 그냥 뭐, 기다리실 수는 있으시죠? 네네. 이게 참, 말씀드리기 참 뭐하지만 어제랑 오늘 이렇게 빠진 거 있잖아요. 얘네들. 지금 네. 화면 보고 계세요? 네네. 솔직히 제 생각에는 이거 이렇게 지워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참 어렵지만 왜냐면 너무 과하게 빠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딱 두 칸만 옮겨가지고 요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그냥 헛된 희망을 품어드리는 게 아니라 방금 제가 시장을 설명했다시피 오늘 이만큼 빠질 만한 그런 이슈는 제가 봤을 때 보이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기운 내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많이 빠지니까 좀 고민되시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조선 쪽에 대한 이슈는 좀 있고요.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지금 뭐 중간 선거 되기 전에 이란과 전쟁해가지고 지금 또 지지율 떨어지고 하니까 마스가에 대한 추진력이 좀 떨어져서 하나오션이 좀 빠질 수는 있는데 저는 오히려 얘가 만약에 10만 원, 지금 11만 원, 10만 원 뭐 후반자리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얘는 저는 추가 매수도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져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조금 고점에서 지금 한 40% 정도 빠져 있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저는 조금 이거 기다리시면 전고점까지도 충분히 뚫고 올라갈 수 있어요. 시장 이틀 빠졌지만 저는 이거 좀 참고 기다리시면 매수가 이상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어 보여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기운 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인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저는 영진약품을 영진약품. 예, 전망이 있다 해갖고 2030원에 굉장히 많이 샀어요. 한 70% 사갖고 손해보고 한 40% 줄이고 네. 그래서 지금 30% 들고 있는데 또 착 빠지니까 이게 뭐 그 상표는 안 되나 싶고 걱정이 돼요. 전망이 있다면 이걸 좀 해갖고 어떤 분이 한 6천 원까지 본다 이래갖고 샀는데 욕심을 너무 부렸나 싶어서 6,000원이요? 6,000원? 아, 한 분이 있어갖고 그분 말대로 되면 좋겠다, 그쵸? 예. 영진약품은 제가 이제 상담을 되게 많이 해보고, 저도 이제 거의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방송을. 그러면 영진약품을 사신 분들의 대부분의 이제 영진약품을 사신 이유를 물어보면 다 이것 때문에 사셨다 그래요. KTNG. 네. KTNG 아시죠? 우리나라 그 담배 인상공사. KTNG 그것도 좀 갖고 있어요. 맞아요. KTNG가 영진약품의 대주주예요. 그러니까 KTNG의 자회사가 영진약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영진약품이 상폐될까 봐 걱정돼요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거 하나는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주가가 올라간다 떨어진다는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영진약품은 상장 폐지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나는 네. 뜯어져서 지금 한 그전에 손해보고 팔았던 거 40% 정도 더 사버릴까 이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사셔도 되거든요. 네. 근데 2,030원이면 단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으세요. 그렇죠. 그때는 네. 안 높은 데서 샀어요. 근데 이 종목 재미없지 않으세요? 너무 안 가지 않아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요. 얘는 2,030원은 와요, 시청자님. 안 오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 2,000원 넘어가면 그때 그냥 매도하셔가지고 시가총액 좀 큰 걸로 넘어가세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뭐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니고 뭐 얘가 앞으로 안 좋을 것도 아닌데, 제가 항상 주식 투자라는 거는 어쨌든 시간 대비해서 돈을 잘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시청자님이 물론 손해보고 파시고 아픈 기억도 있고 하지만 지금 2,030원 높은 가격도 아닌데 남들 다 갈 때 얘는 안 갔죠, 솔직히. 안 갔어요. 예, 2월 달에 이렇게 급등이 이런 식으로 나온 거 말고는 솔직히 얘 움직인 적 거의 없잖아요. 며칠 전에 그 팔아버릴 건데, 그것도. 그러니까요. 들고 예, 있고.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오래 갖고 계셔가지고 미련이 생겨서 그래요. 그건 다 예. 그래요. 저도 그렇고. 근데 저는 이번에도 한번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2,100원, 2,150원 정도 오면요. 거기서는 그냥 전량 매도해버리세요. 싹 정리하겠습니다. 네, 싹 정리하세요. 오늘 좀 네. 빠졌는데 이거는 시장 때문에 빠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인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농화이탱이요. 성우 하이텍.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10,000원에 20%예요. 10,000원에 20%? 아이고, 요것도 오늘 많이 빠져가지고 또 목소리에 힘이 없으시다, 그쵸?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이거 너무 많이 빠졌네요. 앞전에 9,000원대 탈락하다가 네.
만 원 간다 해갖고 10,000원 나눴지만은 이래서 이래 잡혔어요. 만 원짜리까지. 예. 추세는 좋았는데 얘 다시 올라올 것 같거든요, 시청자님. 예. 보시면 자꾸 이렇게 제가 똑같은 말 하는데 어제랑 오늘은 좀 이상하게 많이 빠졌어요, 솔직히. 그쵸? 예. 네. 근데 어제랑 오늘을 삭제하고 보면 얘는 솔직히 추세 자체가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였어요. 예. 되게 그림도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9,000원 넘어가면 10,000원까지 간다라고 보여요. 예. 근데 이틀 이렇게 빠지니까 좀 흔들리시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보시면 물론 자동차 부품 쪽이 요즘에 로보티지에도 엮이고 피지컬 AI도 엮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고 얘는 일단 실적이라든지 영업이익이 너무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10,000원까지 갈 수 있을 거니까 이틀 빠진 거 좀 힘들긴 힘들잖아요. 예. 근데 제 말대로 진짜 뭐 당장 내일이라도 가면 좋겠지만 그러진 않겠지만 조금만 오늘 빠진 거 회복하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런 종목들은 10,000원 가는 거는 정말 순식간에 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혹시 요거 보시면 요거 수급표거든요, 요게. 예. 요 보시면 초록색이 기관이고 빨강색이 외국인이에요. 예. 개인들은 지쳐가지고 다 팔고 있고요. 외국인이랑 기관은 지금 어때요? 모아가고 있죠. 예. 예, 그러면 이 종목은 일단 수급적으로도 전혀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반등돼서 올라오고 8,500원 이상 자리에서부터는 쭉 올라가면 10,000원까지 갈 수 있어요, 이 종목은. 네. 예, 대신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가고 종목이 막 하루에도 막 10% 넘게 빠지다 보니까 추가 매수는 아직 하시면 안 돼요. 혹시 하고 싶으시더라도. 네. 네, 요거 일단 홀딩 해보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아유, 힘드시겠다, 이거.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65,300원에 50%입니다. 아, 50%요? 네. 아유, 비중 많으시네. 이거 좀 급격히 어떻게 떨어져가지고. 네, 말씀해 어떻게 주세요. 했으면 좋을지 몰라갖고 전화했습니다. 일단은 가지고 계세요. 그럴까요? 이게 실적이 좀 미스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틀을 네. 빼고 보더라도 요날부터 요날 이렇게 이틀 연속 좀 급하게 빠지긴 했거든요, 얘가. 예. 그러면서 전체적인 지금 4연속 음봉이 나면서 추세가 밑으로 꺾이긴 했어요, 시청자님. 예. 그러면 얘는 밑으로 더 빠지긴 할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지지 자리였던 47,000원, 물론 오늘 정말 많이 모든 종목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이 47,000원 자리를 좀 지켜줬어야 되는데 요거를 지켜주지 못하고 좀 밑으로 더 빠질 거거든요. 예. 어디까지 빠질 거냐면 얘는 43,000원 라인까지 또 빠질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근데 너무 힘들었어. 맞아요. 위쪽에서 비중을 왜 50%나 실으셨어요, 이거. 너무 많이 잘 실으셨어요.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고 좀 욕심을 냈던 말은 그렇습니다. 아, 이게 2월 달에 시장이 좋다 보니까 막 그때 막 이렇게 급하게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네, 제가 그랬어요. 아유, 이거 근데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아, 그러면 선생님, 이 올라오겠습니까? 아, 올라는 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국전력이 물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전기료 인상, 전기가 뭐 앞으로 더 필요하다 그런 것도 있는데 얘는 뭐에 엮이냐면 첫 번째 원전에 엮여요. 아, 예. 예, 한수원이라는 애가 있으니까 원전에 엮이면 한국전력도 당연히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예.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뭐가 제일 부족하죠? 전력이 부족해요. 예. 그러면 한국전력은 당연히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겠죠. 예. 우리나라 울산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아마존이 들어와서 AI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올라오게 되는데 지금은 주식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원래 얘가 진짜 움직이지 않던 놈이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갔다가 여기서 버텨줬어야 되는데 버티지 못하고 쭉 빠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다시 올라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해요. 그러면 제가 매수한 금액까지는 오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좀 기다리면 6만 원 이상까지는 와요. 아. 근데 이제 시간이 좀 걸려요. 대형주가 한번 푹 하니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네. 일어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예. 예를 들어서 좀 비교하긴 그렇지만 모닝 아시죠? 차 소형 경차. 예. 경차가 가다가 넘어졌어요. 예. 걔는 어른들 한 대여섯 명에서 이렇게 밀면 일으켜지겠죠. 근데 예. 포크레인이 넘어지면 걔는 중장비 불려서 일으켜줘야 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대형주가 한 번 이런 식으로 넘어지면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틀 연속 지금 어제와 오늘 빠지는 건 좀 급격하게 빠지는 거니까 버티시고요. 저는 이 종목은 일단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한 5만 5천 원 정도 자리까지 왔을 때는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그때 전략을 좀 다시 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가르쳐줘서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세요? 네, SM코.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비중은 한 30% 되고요. 네. 매수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6,240원입니다. 6,240원. 6,240원.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이거? 저도 지인 추천으로 해서 샀는데 매수를 했는데 네. 제가 이제 주식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떨까 싶어서 네. 전화를 드렸어요. 이거 다시 올라오면은 그럼 매도하세요? 네네. 네, 왜냐면 이게 좋은 종목이거든요. 나쁘진 않아요, 이 종목이. 네네. 네. 그 자동화, 물류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뭐 이쪽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왜 제가 시청자님한테 매도하라 그랬냐면 시청자님이 하실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네, 시청자님이 하셔야 되는 종목은 시청자님 무시해서가 아니고 주식시장이라는 건 오래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하거든요, 무조건. 네. 네, 왜냐면 갖은 고초를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근데 네네. 시청자님은 지금 하신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지인의 추천으로 이런 작은 종목을 샀다라는 건 무조건 깨지기 십상이에요. 네,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 제가 좀 얘기를 드렸는데, 네네. 일단은 앞으로 종목을 또 주식을 안 하실 건 아니잖아요. 네. 네, 주식을 하실 때 무조건 시가총액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네, 시가총액이 최소한 1조가 넘어가는 종목을 사셔야 돼요. 시가총액이 네, 1조가 얘는 시가총액이 오늘 빠지니까 시가총액이 지금 900억이에요. 그래서 이런 작은 종목은 대응을 못해요, 시청자님이. 네, 종목은 괜찮은데 오히려 제가 뭐 트레이더라면 뭐 여기서 어떻게 해서 추가 매수해가지고 이거는 탄력 나옵니다. 뭐 거래가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다. 뭐 이런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은 이제 얼마 하신지 안 됐기 때문에 얘는 다시 올라올 거예요. 시청자의 매수가 근처까지. 그럼 근처까지 올라오면 그때 매도를 하는 게 맞는 네, 거죠? 매도하시고 아까 시가총액 기준 제가 정해드렸죠. 1조가 네네. 최소한 넘어가는 종목으로 사셔가지고 네네. 수익 보시는 게 낫지 이런 종목은 지금은 하실 단계가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뭐 초등학생인데 중학교 교과서 내밀면은 걔가 잘 풀 수 없잖아요. 네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다시 올라오리라고 보여지지만 일단은 올라올 때 그냥 매도하셔가지고 본전이라도 챙기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강연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네, 저희 강연 안내 잘 보고 오셨습니까? 시장은 조금은 좀 반등을 해주는 것 같네요. 역시나 너무 과하게 빠졌다라고 저는 좀 황당할 정도로 많이 빠졌다라고 표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강하게 표현을 하자면요. 시장은 제가 봤을 때 반등이 들어올 확률이 훨씬 더 높으니까요. 지금은 절대로 경거망동하지 마시고요. 절대로 매수와 매도 버튼 함부로 누르지 마시고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반등 올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갈 거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달성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